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세우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강북에서는 벌써 한 4년째, 3년, 4년 가르치고 있는 강사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는 서울대를 졸업했고 옛날에 의대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상위권의 어떤 이렇게 좀 기준을 갖고 있는 강사고, 그다음에 강사로서의 경력은 주로 이투스 계열에서 주로 수업 많이 했었고요. 강남 하이퍼, 그다음에 청솔, 그리고 3년 전인가 3년 전까지는 이투스 온라인에서 가장 최상위권 중심으로 수업했었고요. 그다음에 수리 논술은 한 10년 넘게 가르치는데 진짜 오래 논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20살 후반인데 아니면 30초인데 어느 대학교 이제 교수로 막 인용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출했던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제 얘기를 해드렸던 건 그냥 제가 하는 말에 어떤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믿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혹시 한번 의심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순서는 현재 수리논술 혹시 전형을 혹시 많이 아셔요? 아니면 잘 모르시나? 제가 수리논술 전형에 그 올해 특징,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아이들이 붙는지 그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머니들, 아버님들, 부모님들 계신데 그 수시 전형이 뭔지는 아시죠? 수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교과, 그 다음에 학종, 그리고 수리논술 이렇게 논술 전형 이렇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리논술의 비중은 되게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상위 12개 대학만 놓고 보면요. 그 비중이 절대 적지 않고 굉장히 높은 비율로 많이 뽑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가 제가 수치는 벌써 까먹었는데 혹시 어머니 가천대라고 아세요? 가천대 작년에 지원자가 수시에서 4만이었어요. 4만. 그래서 그 4만의 그 전용률을 따져봤죠. 건물을 세우지 않을까랄 정도로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 가천대가 한 몇 년 동안 독특한 약수령 논술이라는 걸로 되게 많은 아이들을 뽑았었는데 이게 대학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좀 대박이었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은 그런 말은 많이 안 하지만 확대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 올해 제가 이제 사실 말하면 논술은 성적대에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올해 처음으로 아주 옛날에 있다가 거의 없어졌다가 올해 국민대라는 데가 논술을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뽑아요. 되게 많이 뽑아서 혹시 성적대가 인서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요 국민대 같은 논술이 올해 처음 시행됐고 걔네들이 논술이 어렵게 나올 확률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약대랑 의예과 계열의 수리 논술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는 올해 처음으로 들어오는 약대, 치대, 의예과예요. 물론 다른 학교도 있긴 하지만 올해 처음 들어오는 데가 덕성여대, 약대, 단대, 의대, 치대, 이화여대, 의대. 원래 있다가 없어졌다 다시 생긴 게 이제 한양대 의예과도 논술이 새로 시작돼가지고 의치대에 대한 논술들이 되게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혹시 어머니도 혹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수리논술엔 최저라는 게 있죠. 혹시 수리논술 높은 대학 중에 최저가 없는 학교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가 연세대, 하나가 한양대. 물론 시립대는 지금도 없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연대, 한양대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시면서 수치를 몇 개 기억하시면 좋은데 3합7이에요. 그리고 쌤이 제가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건데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알고 하실 건 인서울권 그래도 들어봤을 때 거기는 그래 잘 갔네라고 하는 요 정도의 대학은 최저가 2합5예요. 예를 들어 건대 라인은 2합5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은 되게 명문대라 생각하시는 대학은 3합6이에요. 그래서 논술에서는 3합6을 맞추면 의치대를 빼놓고는 쓸 수 있습니다. 3합6. 그래서 그래도 저희끼리라도 수치를 좀 기억하고 가시면 3합6 기억하시고 2합5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사이에 적당히 낍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랑 이런 건 수치는 기억하시고 학생이 이걸 맞출 수 있나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수리논술에 저는 못 맞춘 애들 되게 많습니다. 진짜 한 뭐 약간
일관되게 말할 수는 없지만 40% 학생들은 맞추지를 못합니다. 40, 50%. 그러니까 요 수치를 기억하셔서 원서를 쓰는 게 필요해요. 높은 데는 높은 데 3합 6, 낮은 데라긴 좀 그렇지만 2합 5 요게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끼는 거 3합 6인 3합 7인 대학교가 두 개 명문대 중에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였죠? 아까 한양대. 그다음에 하나가 또 하나가 서강대. 요 두 개가 3합 7이에요. 그러니까 3합 6을 맞출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다 쓰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려대가 되게 특이한데 고려대가 어머니도 아시죠? 학종 전형도 되게 높아요. 걔네들도 이 논술도 높아요. 걔네들은 4합 8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일반 대학에서는 4합 8 나온 데 거의 없는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 저기 논술 전형에 애들이 그것도 모르는데 과탐을 보나요 안 보나요? 과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과탐 보는 대학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냥 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남은 데는 딱 두 개예요. 경희대 의예과 계열하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의예과 계열 두 개 말고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가 엄마 내가 뭐 과탐도 해야 되고 해서 논술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면 그냥 어디 가서 과탐은 안 본대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이 중요할까요? 제가 옛날에는 몇 개 대학은 논술에서도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 했었는데요. 지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논술이 메인이에요. 논술 말고 내신은 거의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신이 진짜 옛날에는 제가 한 4등급 정도 기준했거든요. 4등급 정도 5등급 넘어가면 조심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대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 설명의 자료에서 대학별로 이 대학은 좀 조심합시다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뺐어요. 지금은 그냥 논술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되게 안 좋다? 그러니까 논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소통이 되면 좋은데 요 약수령 논술이 되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이 끈짝 뒷장 넘겨서 보여드릴 건데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의치 한약수 계열 문제. 얘네들은 합격하려면 재능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밑에 약수령 논술. 약수령 논술은 원칙적으로 수원과 수투만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의견에서는 이 약수령 논술을 지금 하는 건 그거는 낭비예요. 이걸 하는 시간에 수능 특강을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논술로 대박난 학교 어디라 말씀드렸죠? 가천대가 약수령 논술을 치는데요. 걔네들이 수학 시험 문제가 대부분 수특에서 나와요. 근데 수특의 3단계 문제라고 있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정도 라인의 학교를 쓰고자 하는 아이들이 그 문제를 대부분 다 못 풀어요. 되게 어렵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막 강남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천대 그 약수령 논술 문제를 푸는데 대부분 다 수능형 문제를 좀 이렇게 병행시킨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혹시 약수령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 말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아니고 수특을 좀 열심히 공부하면 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 종류 너무너무 어려운 의치 한약수 계열 문제 그다음에 맨 밑에 약수령 문제 그다음에 가운데가 일반적인 학교들 일반적인 학교에 저는 12개 대학이라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연고, 서성, 한, 중, 경, 외대는 빼고요. 시, 동건, 홍, 이 요까지 12개 대학. 이 12개 대학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를 빼냐 하면 제가 말하는 거 대부분은 밑에 약수령을 뺍니다. 저는 약수령은 개인적으로 논술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수령은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말하는 그래서 혹시 약수령 때문에 오신 거면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선별해 드리시고요. 또 맨 위를 빼요. 저는 맨 위에 의치한약수의 계열 문제는 되게 적게 뽑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약대, 의대, 의대 많이 뽑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야 이런 데 꼭 써. 이런 데 쓰면 가능해. 진짜 200 몇 대 1 나와요. 난다긴다 하는 애들 200 몇 대 1 나오고요. 얘네들 수학 되게 많이 공부한 아이들이고 수능으로 갔을 때 연고대는 충분히 가는 애들이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좀 따로 떼서 얘기를 하던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를 요구하는 친구들은 없고요. 자기 성적이 이제 오르면서 이제 선생님 제가 논술도 어느 정도 풀게 되는데 여기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라고 해서 그때쯤에 한 여름쯤에 걔네들만 데리고 다른 걸 얘기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앞으로 말할 거의 대부분은 아까 말했던 12개 대학 연고 서성한 중경 외대 빼고 시 동건홍이 여기까지의 대학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전해 드릴게요. 이제 어머니들 좀 이거는 뭐 수치니까
제가 이제 제가 방금 말했던 거에 대한 근거를 조금씩 말씀해 드리는데 제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돼요. 요게 2025학년도 수리논술로 뽑는 대학, 그다음에 뽑는 인원, 그다음에 수리논술 논술로 2026도 대학, 그다음에 인원수 증감 1293명 늘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강남하고 국민대에서 늘리긴 했는데 저도 요거 사실 국민대는 저도 확인해 보면 대충 정시로요, 올 3등급 정도 나오면 국민대를 대충 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국민대를 쓰는 거는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해 줘요. 뭐 여기서도 멀지도 않고 거기 또 몇 개 학과는 또 괜찮거든요. 제가 거의 정말 강력 추천해 주는 학교가 올해는 국민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어머니들 이제 체크하면서 알고 아이랑 나눌 대화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아이가 최저가 안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르친 애들은 누가 있냐면요, 제가 그러지 말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국어랑 영어가 너무 싫다는 애들이 있어요. 안 맞다고. 그리고 걔네들은 최저가 맞출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수학과 과학만 딱 체크해서 한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꿈은 되게 높아요. 걔네들은 최저가 없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게 최저 없는 대학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요 맨 위에 있고 요거 있죠. 여기 읽어드릴게요. 연대, 시립대 요 두 개는 높은 대학이에요. 연대, 시립대. 연대, 시립대는 지금도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권에서 그래도 좀 들어보는 대학이 과기대, 요 근방에 있죠. 과기대, 광운대, 아주대, 인하대, 그리고 카톨릭대. 단국대는 좀 멀기 있기 때문에 요렇게만 불러도, 카톨릭대도 애들 많이 쓰진 않으니까 연대, 시립대, 과기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의 지원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 네 개 학교, 5개 학교인가? 6개 학교인가? 6개 학교는 기억을 하고 가셔요. 이름 있는 최저가 없는 대학, 연대, 시립대, 과기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쓰는 대학이 대부분 요 근방에 이제 아주대 많이 쓰고요. 과기대 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도 대단히 쉬워. 여기 4개 있죠. 여기 되게 쉬워요. 많이 어렵지 않아서요. 아주, 인하, 광운, 과기는 문제 수준이 되게 낮습니다. 되게 낮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써서 준비를 좀 하잖아요. 그럼 합격 확률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수능 수학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훨씬.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개별적인 상담이면 우리 아기들이 저는요 정시로도 충분히 중대는 가요라고 하는지 그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해 드리는데 요 4개 대학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여시다가 제가 이따가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 나눴던 걸 올려놓고 했는데 제가 빠져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쪽 일산 청솔에서 윈터라고 아세요, 어머니들? 윈터 수업이 선택형 수업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는 항상 대부분 심화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걔는 이제 미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미적 심한을 가르쳤는데 걔가 잘못 들어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첫날 설득을 좀 했어요. 잘해야 하고 어려워도 참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걔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대학을 진학할 생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걔가 올려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걔가 제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걔가 내가 하는 수업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면서 그걸 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내내 저를 따라다녔어요. 되게 어려웠을 텐데 수리논술하고 수학 수업을 되게 오랫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걔는 대화가 저랑 없어서 무슨 말을 해도 이런 남자들이 있죠. 애들이 뭐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이제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가 딱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카톡을 진짜 이만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약간 감동받아가지고 올려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걔가 고2 때까지 수포자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걔가 수학에서 고3인데 88이 나왔어요. 1등급이고 무서웠던 건 뭐냐면 걔가 시립대를 붙었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누가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안 돼. 되지 않아. 그 불가능이라 생각하는데 시립대가 88명 뽑아요. 88명. 그 안에 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게 또 가능할까라고 누가 물어보면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됐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시립대 있죠. 누가 선생님 저 시립대 쓸래요? 라고 하면요, 말려요 일단. 안 돼. 그 될 리가 없잖아. 근데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포텐셜은
이게 일반 나이 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좀 바꾸려고 옛날에는 시립대 쓰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말 쓰지 마세요. 안 붙어요. 저거 힘들어요라고 하는데 작년에 걔가 수포자였던 애가 그걸 넘어가는 걸 보고 제가 이따 얘 어떻게 붙는 말씀해 드릴게요. 이 붙는 걸 보고 아이들을 이렇게 제 나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에 입학해서 넌 어차피 안 되라고 말하는 것도 참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세대, 이건 제가 거짓말은 말해서 연세대를 쓰시는 사람들은 누가 쓰냐면요, 고등학교가 중요해요. 고등학교가 일반고는 안 돼요. 이건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고는 어떤 일반고가 안 되는 거냐면요, 내신이 되게 쉽게 나오는 일반고 있죠. 이런 학교는 안 돼요. 예, 제가 경험해보니까 안 되고 누가 되냐면 고2 때까지,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고2 때까지 미적까지 다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고2 때 미적을 끝내고 고3 때 기하학통을 하면서 그 전반적으로 가르친 학교들이 있거든요. 되게 내신이 어렵게 나오거나 애들이 빡세게 굴린 학교들이 있어요.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 특목고를 준비했거나 아니면 영재고를 준비했거나 붙지 않아도 준비했거나 내신을 진짜 어렵게 해서 진짜 힘들게 살았던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작년에 붙은 애가 있었거든요. 제가 가르친 애 중에 이 수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걔가 고2예요. 고2. 고2 애가 붙은 거예요. 고2 애가 학교를 그만둔 아이예요. 근데 이제 걔 와서 하는데 저는 붙을 줄 몰랐는데 걔가 특수한 고등학교를 준비했던 애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학교들 있죠. 그런 고등학교들은 저기 약간 특수한 고등학교들은 문제가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을 증명하시오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게 논술형 문제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내신을 논술처럼 봐서 걔네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긴 해요. 아무리 문제를 쉽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가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저희가 연대를 쓸 학생들은 누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해드리는 요 5개, 요 4개 대학은 막 많이 써서 많이 준비하시고요. 여기 있는 붙는 친구들도 많고 수학 실력도 별로 상관도 없고 여기 4개 대학은 뭐 솔직히 되게 많은 친구들이 써서 붙는 대학이니까 시립대는 옛날엔 제가 쓰지 말라고 했다가 걔 때문에 약간 생각이 바뀌었고 연세대는 확실해요. 지금도 가치관은 고등학교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가 약간 좀 많이 빡세고 어려운 학교만이 붙을 것 같아요. 여기 요 밑에 거는 지금은 전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요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관심을 좀 두시고 아이랑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학교도 좀 알아보세요. 뭐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애들의 사는 세상에서는 애들이 너무 많이 없어서 학교도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유도 중요하니까 대학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두 개는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 놓으시고 아이랑 얘기해 보세요. 최저 없는 대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맨 위에 학교 한번 대학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학교만 딱 따져보세요.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대,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면 제가 아까 말했던 12개 대학에 거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은 논술이 몇 프로 돼 있죠? 논술만 100이에요. 저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 내신이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한양대 같은 경우 맨 위에 있죠. 90%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립대 보이시죠? 80%고 70% 볼게요. 중앙대, 동국대 있으니까 70이면 아까 말했던 12개 대학 정도의 대학들은 전부 다 몇 프로 이상인지 아시겠죠?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내신은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다시 말해드리면 12개 대학이 한정된 얘기예요. 그리고 약수령 논술은 제가 하지 않으니까 아이랑 이야기할 때 내신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100% 전형이더라 라고 생각하고 애랑 얘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 대학 맨 위에 대학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보셔요. 맨 위에 대학 대충 읽어보셨죠? 보면 솔직히 애매하긴 한데 딱 들었을 때 많이 못 들어본 대학들도 많죠. 요거 전부 다 약수령이에요. 약수령. 어디 빼놓고죠? 성대. 그래서 혹시 아이가 미적을 그것도 아셔야겠구나. 미적을 안 해본 아이들은 논술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올해 저기 겨울 방학에도 어떤 애가 와가지고 자기 수리 논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미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결론을 져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적을 못한 아이들은 논술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확통 메인으로 한 친구들, 그 다음에 기하만 해본 친구들은 논술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이게 미적 베이스가 무조건 깔려야 돼요. 다만
여기 한 군데 있죠. 성균관대. 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원수투랑 공통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딱 유일하게 한 개 대학이에요. 12개 대학 중에. 그래서 엄마 나는 미적을 안 해. 나 미적 어려워서 못 하겠어. 라고 하고 나 기하 할 거야. 확통할 거야. 하면요. 일단 논술은 네, 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딱 하나의 예외. 여기. 예, 여기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면 이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 이화여대도 수원수투만으로 가는 때가 가는 해가 있어요. 딱 2개 대학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미적을 안 해봤다라고 하시면 논술은 빼시는 게 맞습니다. 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요 대학이 미적분까지 나오는 학교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이제 보셨죠? 제가 아까 말한 12개 대학 중에서 들어가는 대학이 없죠. 그렇죠? 네.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확장시켜 볼게요. 여기는 미적에다 확통까지 대학이에요. 12개 대학 중에 없죠. 여기는 미적분과 기하까지만이에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때요? 전부 다 들어가죠. 어디까지 시험 범위인지 아시겠죠? 확통까지예요. 기하랑 확통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쭉 보고 합격자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고등학교에서 미적, 기하, 확통을 전부 3과목은 아니어도 2과목 정도만이라도 학교에 다뤄준 게 진짜 중요해요. 그걸 만약에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정도를 추가하기가 훨씬 더 편해서 이 12개 대학의 합격 확률이 확연히 높아져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2명 있는데 여기 미적, 기하, 확통까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여름방학 그리고 추석 때 요 2번 정도에 걸쳐서 기하랑 확통을 할 수 있게 그 시기 딱 2번만 집중적으로 하고 평상시에 공부는 수원수투 미적 중심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때도 문제가 있는 건 근데 성취도의 문제긴 한데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평상시부터 다 하진 않는데 여름하고 그 다음에 추석 때 요 특강 같은 걸로 열어서 이걸 정리를 해줘요. 근데 학교에서 한 번을 해본 아이들은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논술 문제가 기하학통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내신이나 수능처럼 고난도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수준, 내신 수준에서만 할 수 있어도 합격 확률이 확 높아지니까 아이들의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아시면 너 기하학통 한번 해봤니? 그럼 거기까지 해봤어. 너 합격 확률 훨씬 더 높대라고 말하면 애들이 되게 그래? 라고 해요. 그리고 5개 과목 있죠. 공통, 수원수투, 미적, 기하학통, 수원수투, 미적, 기하학통 5개 과목을 다 할 줄 아는 친구들의 비율이 되게 적어요. 되게 적어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유리합니다. 저도 못하는 애들은 제로 베이스면 제가 이렇게 추가로 뭘 주긴 하지만 맨 마지막 11월에 시험 볼 때는 5개를 다 할 줄 아는 게 합격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래? 나 뭐까지밖에 못하는데 라고 하면 너 논술을 진짜 써보고 싶어 라고 하면 나중에는 거기까지 해야 되라고 말해줘야 그걸 그리고 엄마 나는 근데 공부할 시간 없는데 그럼 제가 이제 강사가 여름방학하고 추석 때쯤에 한 번 더 정리하면 훨씬 더 낫대라고 해주면 애가 좀 더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별로 요 자료 보시면서 이제 12개 대학 중에서 대충 필요한 학교들을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결정해 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일단 제가 이거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연세대는 논술 100%, 저기 논술 100%라는 뜻이에요. 모집 인원은 339명,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안 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고대는 논술 몇 프로? 100% 몇명 뽑는 거고 340명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탐구 몇 과목인지 뜻이에요. 탐구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탐이라 써 있는 건 이건 사탐도 필요 없습니다. 사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수, 영, 탐 4개 중에서 합이 얼마? 8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써놨는데 쭉 읽어보시면서요. 과탐이라고 써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과탐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쭉 필요한 것들을 여기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지금 저도 옛날에 막 이걸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크게만 보면 솔직히 말하는데 전 솔직히 말하는데 재능이 필요 없는 학교가 여기 밑에부터는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12개 대 밑으로 써놨는데요. 중앙대부터는 재능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는요 재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수학 그리고 논술 있다가 붙은 아이들의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제가 아까도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누가 붙었다고 솔직히 말해줘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애가 성향이 수학에 거부감이 심한 친구들이 있죠. 논술 전형 시키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은 너무 힘만 들고 괜히 공부 자체에 거부감이 들어서 힘들고, 다만 국어 영어보다 수학에 못해도 상관없는데요. 되게 호의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되게 잘 맞아요. 이따 제가 실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중앙대 밑으로는요. 제가 하늘에 맹세코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여기까지는 최저만, 여기 중앙대는 2합 6이에요. 3합 6, 3합 6 되게 높죠. 여기 제일 높은 대학이거든요. 중앙대 3합 6, 그 다음에 한양대 3합 7, 그 다음에 성대 3합 6. 요 두 개 대학이 최고가 되게 높은 대학이고, 고대도 높죠. 4합 8. 그리고 여기부터는 재능이 필요 없는 대학교예요. 이따가 제가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희대도 100%인데 476이죠. 요 두 개 대학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요 두 대학 쓰라고 되게 많이 말해요. 지금 제가 이제 혹시 뭐 은연중에 느껴지시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대학 몇 개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거 그 최저 없는 대학들 하나예요. 잘하는 사람은 누구? 잘하는 친구들은 두 개 대학 어디죠? 연대나 시립대.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추천할 만한 대학 뭐였죠 아까? 이 근방에 있는 과기대, 광운대, 아주대, 인하대 중에서 하나 택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저 보시면서 이하보를 맞출 수 있으면 어디가 추천한다는 뜻일까요? 경희대라는 뜻이에요. 이하보. 그 다음에 3합 6이 된다라고 하시면 어디를 쓸 수 있죠? 중앙대랑 그리고 3합 6이니까 성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생각보다 추천하는 대학이 여기거든요. 여기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도 최저만 받쳐드릴게요. 2합 5예요. 탐구 하나죠. 건국대도 되게 많이 붙습니다. 이 근방 학교기도 하고요. 논술 문제도 되게 전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 홍익대는 어머니 논술이 수능 전에 보나요? 후에 보나요? 대부분 다 후에 봅니다. 전에 보는 대학 중에서 기억하실 만한 대학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대, 그 다음에 시립대, 그리고 홍대. 세 개 대학은 의미 있는 대학 중에 수능 전에 봅니다. 그래서 이 홍대 있죠. 이 홍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는 거 보이세요? 504. 그래서 여기가 홍대 정도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친구들은 반드시 쓰셔요. 반드시. 이거 최저 한번 보시겠어요? 최저가 얼마죠? 3합 8이죠. 오늘 이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를 여기가 잘 원하시는지 모르시니까 홍익대가 괜찮은 학교예요. 생각보다. 홍대 근처에 뭐 있는지 아시죠? 연대, 서강대, 이대 이렇게 있잖아요. 나쁘지 않고 되게 괜찮고, 여기는 나중에까지 많이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저가 3합 8이고요. 되게 많이 뽑아요. 500명대면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논술 문제는요. 수능 수학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좀 다르게 나와요. 좀 독특한 형태로 나와서 여기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애들 많이 쓸까요? 많이 안 쓸까요? 수능 전입니다. 많이 안 씁니다. 수능 전이어서 애들 거의 잘 안 쓰는데 제발 긍정적으로 좀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 잘 안 들어요. 제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인데 이화여대도 2합 5예요. 물론 여학 드디어 올해 의대를 아까 본다 말씀드렸죠. 네, 의대랑 약대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제가 메인으로 안 잡아놨으니까 여기까지가 12개 대학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칸 띄워놓은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밑에 걸 보시면서 최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체크만 할게요. 국민대가 최저가 나오긴 했습니다. 2합 얼마나 돼 있죠? 2합 6. 좀 더 내려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네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뭘 정확하진 않지만 성균관대랑 이제 대충 이해하시면 성균관대랑 중앙대가 아까 얼마였죠? 3합 6이었었어요. 3합 6. 그 밑에가 3합 7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아까? 네 맞아요. 한양대랑 서강대가 3합 7이었었어요. 그리고 3합 8, 저도 여기 또 기억이, 그다음에 2합 5. 2합 5가 일반적인 라인. 건대, 경희대 요 라인. 건대, 경희대, 그다음 여기 나머지 것들 숭실대나 세종대 이런 데도 다 2합 5니까 2합 5 정도 맞추는 건 아마 중요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최저가 얼마큼 맞고 저 강사가 재능이 필요한 학교랑 노력해서 충분히 붙는 학교를 얘기했고 그다음 경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대학들 건대나 그다음에 경희대, 그다음에 중앙대. 여기는 특히 잘 많이 붙어요. 중앙대, 경희대. 그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많이 붙으니까. 그리고 수능 전에 보는 대학 중에 홍대를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네, 그다음에
네, 나머지도 어머니도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빠짐없이 다 써놨어요. 가천대, 광운대, 카대, 덕성, 숙명, 과기, 인하 다 써놨으니까 저기 그 아이랑 얘기해서 목표에 맞춰서 좀 보시고 제가 요거만 확인해 볼게요. 과기대가 몇 명 뽑죠? 180명 뽑죠. 그리고 반영 비율이 저는 79 여기 약간 이상하다. 예, 저 8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최저기준이 없다는 거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실제 사례예요. 사실 제가 설명이 하면은 제일 궁금해하는데 애들이 붙냐 이게 과연 되냐라고 물어본 아이가 있어서 일단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얘가 아까 맨 위에 뭐라 써 있어요? 연대 붙었다고 써 있죠. 얘가 고2예요. 얘가 고2 아이가 이제 붙은 아이가 쟤고 그냥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또 하나 어머니 논술은 일주일에 몇 분 정도 공부하는 게 더 좋을까요? 메인은 아닌 건 아시겠죠? 메인 아니고요. 제 생각 수업 시간 3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3시간 정도 듣고 복습하고 한번 써보는 거 2시간 정도면 되고 얘네들이 다 그 정도 준비했었어요. 얘네들이 다 메인이 논술인 아이가 여기서 있다 보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고등학교를 준비했어서 이미 기본 소양이 좀 갖춰졌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붙을진 저는 예상 못했던 아이인데 붙은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작년 가르쳤던 애 중에 제가 얘를 붙여놓은 이유가 얘는 여기 써놓은 거 보이죠? 쌤, 서성, 한, 중, 반대, 중대, 기기만 붙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놀라운 아이예요. 중앙대는 아까 기억나세요? 시험 범위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수원수투, 미적, 기하, 확통인데 신기한 건 기하 확통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붙었어요. 왜 그랬냐? 선생님 제가 저런 아이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써놨죠. 기하 확통도 한 번도 안 하고 처음이었는데 붙었어요. 얘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수능이 끝난 거예요. 근데 수능이 마음에 안 들게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논술을 준비하는데 와, 그 집중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 시기에 확통기하를 가르치는 걸 다 익혔어요. 그래서 딱 2주 동안 미친 듯이 몰아붙여서 근데 얘는 제가 미적은 계속 가르쳤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적 어느 정도 됐던 아이고 그다음에 2주 동안 몰아치게 해가지고 확통기하를 넘겨서 이렇게 넘어간 아이예요. 이걸 보고 어머니 무슨 말을 전달하고 싶을까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지만 중앙대까지는 재능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앙대까지는 나오던 대로 나오는구나. 그러네. 중앙대까지는 역시 그렇구나. 항상 나오는 대로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보더라도 중앙대까지는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까 근데 최저가 좀 높았죠? 4.6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시죠? 이제 여길 봐요. 연대랑 한양대는 떨어지고 경희대 붙었다고 돼 있잖아요. 혹시 어머니들 얘 한번 보시고 얘는 수능을 잘 본 아이일까요? 못 본 아이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 대화를 보면 사실은 알긴 하는데 아까 연대랑 한양대가 뭐가 없었죠? 최저가 없는 학교예요. 그 아까 경희대가 몇 안 몇였죠? 이하보예요. 이하보. 나머지 대학은 최저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이게 어디를 쓴지를 보면 알아요. 이 친구는 경희대 붙었다. 나머지 연급이 없죠. 이하보 겨우 나머지 못 간 거예요. 6개 다 썼는데 2개밖에 얘기가 없잖아요. 최저가 안. 그러니까 이하보가 안 되는 친구 경희대를 붙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말이 좀 길죠. 그러니까 이 말이 긴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친구 거는 어떻게 된 게 제가 빼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제일 메인인데 이 친구가 여기 친구예요. 강북청설 써있죠. 강북청설인데 얘는 삼수예요. 근데 얘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얘가 수능을 생각보다 항상 못 봤어요. 잘 못 봐서 원래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많이 안 했고 재수를 하면서 이 친구가 건대인가를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해가지고 중앙대학교를 붙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수학도 잘 봤는데 국어랑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이 친구도 노력으로 늘린 케이스예요. 저는 한 1년, 2년 동안 하는 걸 봤으니까 노력으로 늘린 케이스고 그리고 국어 영어가 안 되지만 수학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 학생인데 요 학생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니? 쌤, 잘 지내시나요? 저 중대 예비 2번입니다. 얘가 무슨 과지라고 했더니 간호라고 돼 있죠. 이제 이게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됐어요. 얘는 인생의 목표가 간호였거든요. 중대 간호를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쌤 밥 한 끼 지가 사줘야 되는데 저한테 사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했는데 얘가 되게 긍정적이에요, 삶에.
얘는 수학을 잘한 친구가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엄청 갈궜거든요. 아 이것도 못해! 그럼 저한테 막 못할 수도 있죠! 막 이런 아이였어요. 아 못할 수도 있죠! 못하니까 배우러 왔죠! 막 하면서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아 미안해! 막 이랬던 아이인데 수학의 깊이는 없었어요. 잘 늘지도 않는데 근데 이 자세가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얘가 예상 못했어요. 중대 간호 정도를 될 거라고 예상이 1도 없었는데 예비 2번에서 정말 하늘에 기도했어요. 제발 한 제라 제발 되라. 그래야 내가 네 얘를 가지고 내가 확신 가지고 이야기하겠지 해서 얘가 붙어서 이 뒤에 카톡에 막 이렇게 해서 막 네,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논술은 어머니들 이거 이해하세요. 논술은 패자부활전인 건 아시겠어요? 그리고 금수저를 위한 전형은 아니에요. 금수저는 누굴까요? 내신 깡패들. 뭔지 아시죠? 1점대 막 초반, 중반 깡패예요. 얘네들은 진짜로 의예과 가기에 제일 좋은 거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내신 때가 가끔 1.0대가 있어요. 기초절 맞춰요. 그럼 걔는 다 돼요. 아, 그건 깡패더라고요. 그런 금수저를 위한 건 아니에요. 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입시를 잘못해가지고 대학 고등학교 잘못 가가지고 후회되고 막 아파하고 막 이건 아닌데라고 싶기도 하고 혹은 막 국어 영어 너무 안 맞아 성향적으로 안 맞고 하는 친구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형료랑 관련되지 않나라는 뇌피셜이에요. 그냥 그래서 안 없애라는 생각도 사실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수학 과학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애들보다 좀 탁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그렇게 쭉 뽑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재능이 없어 붙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한번 보시겠어요. 어디 붙었다고 되냐면 인하대랑 잠시만요. 네, 인하대랑 가천대 기계 됐다고 돼 있죠. 이 친구는 보면 인하대랑 가천대 기계 약간 어떤 특징이 드세요? 뭐가 없죠? 네, 맞아요. 가천대 기계는 3등급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최저가 거의 없어요. 이 친구가 뭐였냐면 국어 영어를 안 한 친구예요. 공부를 자기는 안 할 거라고. 국어 영어는 안 할 거라고. 진짜로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단하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나는 뭐 아니면 도다 이 관점인데 근데 여기 인하대 기계랑 가천대 기계는 나쁘지 않아요. 가천대 기계도 여기서 가깝거든요. 물론 옛날만큼 위상이 있진 않아도 이 친구는 그 두 개를 버리고 이걸로 간 건데 이 친구는 초반부터 준비했어요. 2월부터 꾸준히 이렇게 잘하건 못하건 꾸준히 풀어보고 맨날 하던 친구예요. 물론 말도 없었는데 내가 붙으면 제발 한 번만 연락해줘라 해서 붙어서 얘기했던 아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여기 논술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는 시험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기 첫 번째 보시겠어요? 아까 봐요. 선생님 저 일산청소 했던 애인데요. 건대 동국대는 처리 못 맞췄어요. 이합 얼마죠? 이합5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합5가 안 되는데 항공대는 붙은 거예요. 이 친구도 전반적인 학습 그 결과가 잘 안 나왔던 친구였고 다만 이 세 개 친구들이 전부 다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준비했던 친구들이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말했던 몇 개 대학 말고는 재능이 없어도 준비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하면 실제로 붙는구나 많이 느꼈던 학생들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넘겨가면서 할게요. 성대 붙으네. 성대 여기 강북청설 써 있죠. 성대 이거 중대 그다음에 이건 연대 그리고 이거 경희대 그다음에 건대랑 인하대 붙은 친구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는 건대 붙은 친구 홍대 붙은 친구 그리고 가천대 간호 붙는 친구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얘가 내신이 얼마라고 돼 있죠? 5.1이죠. 근데 얘가 어딜 붙었냐면요. 2대 간호를 붙었어요. 그리고 상위 20%로 장학생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보면 네 문제 논술 중에 두 개가 똑같은 거 나왔다고 돼 있죠. 이거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논술 문제 중에서 아까 어느 학교 밑으로는 제가 노력하면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오던 대로 나와요. 독특하게 안 나옵니다.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까지라고요? 중대까지는 독특한 게 안 나옵니다. 이 친구는 이과대를 붙어서 이 친구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훌륭하지 않아요? 대학 갔더니 그 장학생 받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재능이 있었어요. 뭔가 가르치면요. 이렇게 막 빡빡 빨아들이시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논술이 누가 맞냐고 생각하시면 논술이 누가 맞냐면 요즘 애들이 논술이 잘 안 맞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요즘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요즘 논술 문제, 수능 시험 문제를 찍기로 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충 이런 걸 3차 함수라 부르거든요. 3차 함수라고 부르면 애들이 왠지 답이 요건 것 같이 느껴져요. 왜라고 물으면 아 여기가 극점이라 부르는데 여기 독특한 점이잖아 라고 넣고 조건을 넣어보면 답이 나와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빵점이에요. 논술에서는. 논술은 다 논증을 해요. 이런 케이스는 이래서 됩니다. 2번은 이래서 안 됩니다를 따져가지고 하나씩 하는 건데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막 스피드하게 많은 문제를 짧은 시간에 푸는 건 싫어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된다 안 돼 판단하는 문제 푸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가 요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너는 논술이 되게 잘 맞아. 너는 야 되긴 하겠는데 어디 될까라고 말했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인 친구들한테 정말 잘 맞아요. 그다음에 얘는 동국대 약대 붙은 아이예요. 동대 약대 논술로 붙기도 합니다. 동대 약대 붙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서 논술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저도 바빠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몇 월이니 이걸 만든 게 1월 초에 만든 거니까 그 이후에 합격자들이 더 있었겠죠. 근데 제가 더 붙이진 못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아 붙는 경우도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아 준비를 하면 되게 많이 붙는 경우도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또 다른 기회가 아마 열릴 거예요. 아 됐고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수리논술은 점점점 많이 뽑는 추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저만 한번 검토해 볼까요? 대충 얼마는 맞아야 될까요? 최소 2합 5는 맞아야 돼요. 2합 5를 맞다는 전제에서 기회는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붙는 아이들 그리고 옛날에는 수리논술을 준비하지 않아도 붙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혹시 어머니들 기억이 나시 자제분이 지금 첫째 애들 중에 혹시 미적기하 확통을 다 했던 아이가 혹시 있으셔요? 그 친구들을 가형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대의 아이들은 논술을 준비하는 붙는 경우가 있었어요. 걔네들은 체계를 다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맹세코 준비를 하는 게 몇 배 이상 합격률이 높게 나옵니다. 이유는 그 두 개가 빠지면서 수능하고 괴리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논술은 준비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압도적으로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개를 뺐죠. 아까 뭐 뺐죠? 약수용 뺀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의치항에서 뺀다 말씀드렸죠. 이 두 개를 빼놓고 나머지 대학은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네. 근데 이거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는 묶어 얘기지는 않을게요. 혹시 그거 궁금하시면 남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상황은 아셨고 나 붙는 경우도 많고 이제 아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셨으니까 왔을 테고 내신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마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죠. 어떻게 준비할까랑 언제 준비할까 그 다음에 어느 과목까지 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확통하고 기하까지. 그래서 확통 기하는 제가 언제 많이 해보랬죠. 여름방학하고 그리고 추석 때 이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추천하는 방법인데 논술은 처음에 하면 거부감 되게 심해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좀 많이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여기는 1, 2월 지금 1년 끝났으니까 3월부터 6월까지는 고3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내신으로 미적을 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거랑 병행해서 여기 미적 기반으로 하는 거를 되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요까지는 확통기하 빼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웬만하면 미분과 적분에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한 번씩은 정리하고 풀어보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요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강 같은 아니면 딱 포인트로 확통기 정리하는 시간 2번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여름방학 때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의 5년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시기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없구나. 이제 학생들이 자료나 이제 같이 하면 좋은데 혼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3월 30일 다음 달이 3월 30일까지 그 법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작년도 기출문제를 싣고 해설을 싣게 돼 있어요. 정해진 규칙이에요. 그래서 3월 30일 즈음에 가면은 예를 들어 제가 연대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중대를 가고 한대를 가고 싶어요. 그럼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요. 그 즈음에 떠요. 거기에서 떠가지고 복사를 프린트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거를 쭉 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데 단점이 좀 있는 건 A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때 같이만 가봐. 프린트 할 수 있대. 아이들이 일단 하질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찾기 어려워요. 나 너무 신기하게 딱 파도 띄워주면 되는데 안 그래요.
뭐 어디 어느 학교 따라서 막 공지사항 뒤에 가서 숨겨 있기도 하고 되게 자기네 걸 공개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 문제 작년에 연대 문제 오류났던 거 혹시 문제 뭐 문제 오류난 문제들도 있었던 것도 있고 잘못해가지고 막 2차 시험 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치부인 듯 웬만하면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혼자 공부하실 분들은 거기를 올라가면 작년 거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는 아니고요. 웬만큼 괜찮은 대학은 여름 방학부터 모의논술을 쳐요. 모의논술을 쳐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그냥 온라인상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도 하니까 관심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적극 찾아보셔야 되는데 애들은 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너무 물론 그걸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맡기시면 제가 다 뭐 기출 같은 거 정리해주고 하긴 하는데 혼자 만약 찾아야 된다면 홈페이지 통해서 작년 기출 문제를 뽑아서 관찰 공부해 본다. 그리고 모의논술을 응시해 본다. 그리고 한참 후의 얘기긴 한데 그 부산교육청에 가면요. 수리논술 나침판이라고 해서 작년도 기출 문제를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발간을 해요. PDF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찾기 어렵대요. 쉽지 않게 애들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저 혼자 공부했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는 세 가지. 관심 있는 학교를 가서 일단 홈페이지를 잘 뒤져보면 3월 30일 이후에는 작년 거, 학교에 따라서는 그 옛날 것까지 실어놓는 게 있을 테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모의논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부산교육청에 가면 수리논술 나침판이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한번 해본다. 그렇게 정도 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또 애들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답안지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대요. 대부분은. 그래서 제가 막 이만큼 책을 만들어 줘서 자기주도학습 만들어 줘도 대부분 힘들어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걔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확히 잘라서 이렇게 주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딱 1시간만 딱 하려고 해서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그 수학 포기자에다가 대학 안 가려 했던 애가 아까 어디 붙었다 말씀드렸죠? 시립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학생이 시립대를 붙을 때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학교를 딱 내가 제 계획은 너 거기 정말 하고 싶냐? 그러길래 학교를 딱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근데 그 학교가 다는 안 돼요. 이게 정형적으로 나온 학교만 필요합니다. 되게 비슷하게 나온 학교들을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그 기출 문제를 한 10년치, 8년치에서 10년치 정도를 되게 어려워요. 어머니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풀어보고 어떤 걸 하냐면요. 어떻게 해야 이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될 때까지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문제를 이해한 게 아니고요. 답안지를 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얘를 보고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생각이 되지?를 한 달 동안 그 8년치 문제를 계속 봤다 하더라고요. 계속. 또 보고. 그래서 제가 안 될 건데 근데 그 애가 너무 다행스럽게 유사하게 나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유사하게 나오니까 공부를 뭘 했냐면 기출 분석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고민하니까 당연히 생각이 떨리겠죠. 그래서 붙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딱 타겟팅이 된 거예요. 마치 내신 준비하는 거 푼 거예요. 내신 준비하듯이 붙은 거예요. 내신 준비하듯이. 물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어떤 확통기하를 그런 거 배우기도 했고 다양한 학교들을 접해봐서 그런 것도 시너지가 있었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그릇을 키운 다음에는 그 학교를 딱 타겟팅해서 하면 딱 좋아요. 그런 경우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경북대 수의대를 붙은 애가 있었어요. 남학생들 중에 하나가. 근데 걔도 그 학교가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너 걔 어떻게 붙었어라 물어봤더니 비슷하게 했어라고요. 비슷하게. 계속 진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것만 잡고 계속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 방법이 자기 능력 이상의 학교를 붙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되냐면요. 파이널 기간에 한 일주일만 반짝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 능력과 유사한 라인은 가능한데 자기 능력 이상의 학교를 곧 반짝해서 붙진 않습니다. 걔를 되게 한 달 동안 잡고 그렇게 해서 붙은 경우에요. 걔네들은. 근데 진짜 이렇게 붙어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교를 타겟팅하는 시기가 요 여름부터 10월까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름방학 전에 미적 혹은 수원수투 전반으로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본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확통기하를 정리해 본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부터는 한 4달 정도, 7, 8, 9, 10, 4달 정도는 학교를 딱 타겟팅해서 몇 년치를 들 때까지 한번 해본다. 그리고 수능을 본다. 이렇게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또 이런 말도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학원을 쭉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라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학원을 처음에 다니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에 다니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애들한테 처음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해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고 어떻게 풀 수 있겠구나를 대충이라도 익힌 다음에 나중에 혼자 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과 뒤 중에서 뭐가 할까를 하면은 앞쪽에 먼저 좀 투자를 하시고 자기 혼자 할 만큼 능력이 되시면 그 다음에 또 뒤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과 뒤 중에는 앞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제 수업 방식은 제가 주제별로 정리된 자료를 줘요. 일단 주제별 정리 자료,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걸 쳐서 걔를 매겨서 성적 같은 거를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첨삭해주고 점수 보내주고 영상 보내주고 조교도 같이 저랑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다시 너무 뜬금없이 말하면 안 되니까 전 내용 정리를 먼저 합니다. 유형들 같은 거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시면 제가 첫날은 아니고 두 번째 날부터는 30분 먼저 오게 시킬 거예요. 30분 먼저 와서 작성을 미니로 한번 시켜볼 겁니다. 이거는 뭐 시험 보는 시간이니까 수강료가 늘어나는 거 아니고 일단 제가 해보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해서 30분 정도 먼저 일찍 오게 해서 한 30분 플러스 20분, 한 50분 정도 작성하게 한 다음에 제가 내용 정리해주고 그거 해제해주고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수업은 아까 보니까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토요일 6시 반부터 여기는 학원에서 7시부터라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는 건 30분 정도는 나중에 일찍 오게 시켜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제 요즘엔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실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아이가 현강을 듣는데 이렇게 같이 애들이 있는 게 싫다고 영상만 달라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게 왜 싫어? 그랬더니 자기는 옆에 애들이 있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 영상을 다 찍거든요. 그래서 걔가 저는요 다 필요 없으니까 수업 끝나면 자료 받으러 와요. 그래서 영상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진짜 많이 달랐다 생각이 했어요. 옛날에 저희는 몸으로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여기 혹시 멀리 살거나 하는 친구들 영상만 받아보게도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는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딱 1시간 말씀드렸고 혹시 이제 끝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